일단 가디언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 없이 매매할 수 있는 전문적 금융 시스템이다. 말 그대로 이거는 가디언 시스템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전문가가 되겠다, 이런 마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가디언 시스템을 만든 이유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문가들 위해서 이제 가디언 시스템을 만들었었는데, 초기에 가디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복잡했어요. 약간 보기도 좀 복잡하고, 이제 만든 사람은 보면 알겠지만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복잡해 보이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따라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러한 가디언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최종본은 최대한 이제 제가 단순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겉에서 봤을 때는 별거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많은 수치와 그리고 수식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디언 시스템의 장점은 말 그대로 이제 추세 매매겠죠. 장중 추세 매매에 유리하고요. 또 추세가 꺾였을 때도 대응하기가 상당히 수월하다. 그러니까 매수 보다가 갑자기 매도로 꺾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바로 매수 쪽으로 매수 보다가 매도 꺾였다. 그럼 바로 매도 스위칭해서 앞전에 손절 나갔던 거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게 하나의 스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디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절이 나가시더라도 크게 두려워하실 건 없어요. 가디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시 또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디언은 금융 전문가들을 위한 금융 매매 시스템이다. 자, 현 금융시장은 전문가 없는 개인별 매매를 강조하면서 전문가의 전문적인 도움으로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구조다. 가디언은 이제 금융 전문가들을 위해서 금융 매매 시스템으로서 이제 초기 가디언의 경우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이제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공개된 완성형 가디언은 아마추어, 전문가, 일반인, 초급자분들 또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에 이제 개개인이 전문가 없이 매매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가디언 개발의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수익을 내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을 가장 큰 그림으로 생각하며 만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수익률과 타이밍 아쉬웠던 분들에게 새로운 금융 시스템 가디언이라는 독립적 매매 시스템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해 봤고요. 이제 가디언 시스템은 이제 A라는 분, B라는 분, C라는 분 세 명이 동시에 이제 가디언 시스템의 기법을 배우더라도 이제 본인 스타일에 맞게 좀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디언이 어느 정도 빠지더라도 그 방향을 계속 때리면서 따라 붙을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보수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가디언의 상단선이나 하단선에 근접했을 때만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분들, 또는 이제 완전히 이제 가디언을 이제 길게 보지 않고 가디언이 매수 추세다, 그럼 매수만 죽어라 때리는 분들, 그렇게 이제 단타로 이제 대응하시는 분들도 많다.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가디언 시스템이 오일이나 골드가 좋은 분들, 또는 이제 어떤 분은 엔화나 유로가 좋더라,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디언 시스템 매매 팁을 잠깐만 체크해 드릴게요. 자, 제가 한 몇 가지를 들고 나와 봤는데, 첫 번째, 가디언 시스템의 장점을 활용한 여러 종목, 좋은 진입 자리에서 추세 방향만 대응하는 낚시 매매 대응법.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오일이 딱 좋아 보여. 오일이 딱 진입하기 좋아 보여. 또 오일이 또 가디언 시스템이 수렴한 상태야. 터지기 직전이야. 또 매수 추세가 살아있는 것 같아. 시가 종가 지지받아. 그러면 여러 종목 중에 오일만 노리셔도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좋은 진입 자리, 추세 방향만 대응하는 낚시 매매. 말 그대로 낚시가 뭐예요? 그냥 낚싯대 딱 던져놓고 기다린 거죠. 밑밥 던져놓고 기다린 거죠. 기다리다가 딱 걸리면 낚으면 되는 거죠.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원하는 자리 딱 걸어놨다가 체결되면은 어떻게 낚아버리면 되는 거고, 원하는 이제 청산가까지. 만약 안 되면 이제 손절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기다린 게 중요합니다. 주면 먹고 안 주면 말고 기다림이 상당히 중요해요. 세 번째, 원의 장에서는 신호대로 또는 매물대 활용 경험이 결국 눈치 100달 맞습니다. 자, 원의 장에서는 신호대로, 예를 들어서 매수장이다, 그럼 매수 시그널 발생할 때 들어가셔도 되고, 또는 이제 매물대, 시가 종가 또는 전일 고점이나 전일 저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러한 자리를 하나의 진입 타이밍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경험 쌓는 게 좋기 때문에 약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경험이 눈치 100단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원웨이 장세. 원웨이 장세가 뭐예요? 자, 계속 쭉쭉쭉 올라가든지 쭉쭉쭉 내려가든지 한 방향으로 가는 그러한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원의 장세가 터지고 나서 따라와 붙기는 솔직히 힘들어요. 가급적 추세 방향 대응을 유지하되 일봉을 참고해서 목표값을 상황에 맞게 늘려가야 된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매수장이면 처음에 내가 골드를 1200 매수장에 걸어놨는데 더 올라가길래 1250으로 더 올리고 또 올라가니까 1300포인트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진입가들을 조금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장세 대응이 가능한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봉을 참고하라 했습니다. 일봉. 자, 이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면은 크루드 오일이 예를 들어서 일봉상 5일선이 흘러가고 있고 밑에 또 11선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일봉에서 5일선과 11선이 밑에 받쳐주고 있는데 오일이 가디언에서는 매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일봉으로 봤을 때 매수장 같은데 분봉으로 보면 가디언 매도를 자꾸 나타내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럴 경우에는 분봉의 흐름을 일단 따라갑니다. 분봉이 매도이기 때문에 일단 매도 쪽을 봅니다. 자, 매도 대응을 하되 5일선, 11선이 밑에 받쳐주니까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럴 경우에는 매도는 매도지만 목표값은 너무 길게 잡으면 안 돼. 왜냐면 5일선, 11선 지지받고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5일선과 11선이 밑에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 가디언이 매도인데 예를 들어서 진짜 지지받고 급등하는 거예요. 급등하면서 가디언 상단선을 깨고 안착했다. 그러니까 매도에서 매수를 이제 꺾인 거죠. 매도에서 매수로 꺾인 거. 자, 그러면 일봉에서 매수 추세인데 분봉도 매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분봉과 일봉이 동시에 매수가 되죠. 플러스. 이럴 경우에는 매수 스위칭을 하시되 익절값을 길게 잡으셔야 돼요. 어디까지? 직전의 고점까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직전의 고점이 뭐 예를 들어서 한 80틱, 100틱 이격이 있어. 100틱 정도 예를 들어서 100틱 정도가 직전 고점이더라. 그럴 경우에는 보통 100틱을 다 보는 게 아니라 그거의 80% 선정들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시점에서 내가 산 가격보다 100틱 위가 뭐 예를 들어 전일 종가더라. 그러면 나는 목표가를 한 거기까지 보겠다. 그러면 뭐 100틱 물론 가면 다행인데 안 가다 꼬꾸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80% 수준에서는 끊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도 수익 큽니다. 80틱이면 80만원 돈인데 작은 거 아니죠. 그래서 가급적 추세 방향 대응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자, 5번째, 기계적인 매매가 답이다. 손절이 발생하더라도 기계적으로 대응을 해서 복구를 할 수가 있고요. 매수 추세에서는 매수 신호만, 매도 추세에서는 매도 신호만 보고 대응을 하자. 자, 6번째였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매수 추세에서는 매수만 보셔야 되는데 매도를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물론 매도 보고 이제 뭐 하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잠깐 먹으려다가 왕창 물려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매수 추세에서는 매수 신호만, 매도 추세에서는 매도 신호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유리하다. 자, 7번째, 매매 보고서 또는 매매 복귀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7번째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 지나간 차트를 자꾸 자료를 쌓아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나간 애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럼 매매 복귀를 하는 이유는 내가 오늘 장을 복귀해보면서 아, 내가 이 시점에 들어갔으면 이 자리에서 들어갔으면 더 수익을 냈을 텐데, 또는 아, 여기까지 버틸 수도 있었는데 왜 못 버텼을까 라면서 전반적으로 복귀를 하면서 앞으로 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꾸준히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약간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매매하시다 보면은 이제 슬럼프에 빠진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매매를 잘 하다가 가끔씩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위축이 되면서 자신감을 잃어요. 자신감을 잃는 게 뭐죠? 아, 내 매매 기법이 잘못되었나? 또는 내 매매 기법이 어떻게 이상해진 거 아닌가? 이제 안 맞는 거 아닌가? 하지만 사실 이 시장은 돌고 돌기 때문에 오늘 내일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누적 수익이 나오는 매매 기법이면 이거는 끝까지 믿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손절 2-3번 지키다가 손실 마감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절을 지키다가 손실 마감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손절도 안 지키면서 버텨서 더 크게 손실 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복구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내 원칙에 어긋난 매매를 했잖아요. 내 원칙에 맞는 매매를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손실을 잠깐 보더라도 결국 다시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칙을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8번째, 최소 5일 정도 모의 투자를 해보면서 기계적인 매매를 꼭 해보셔야 돼요.
나만의 가디언 시스템 대응 전략 및 노하우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자, 5일 정도 모의 투자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매매 기법을 가디언 거를 제대로 배웠어. 이제 머리로는 이해했어.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어떻게? 실제로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이게 덜덜 떨리는 거죠. 진입도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고, 진입은 했는데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겠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꼭 모의 투자를 해주시는 게 가장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배우자마자 첫날부터 바로 실전 매매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전 매매 하다가 머리로 이해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지나보면 이때 이렇게 해야 되구나. 지나보니까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떨려서 진입을 못해. 그러시면 안 돼요. 모의 투자는 말 그대로 실전처럼 차트는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호가랑 움직이는데 돈만 가짜인 거죠. 돈만 가짜다 보니까 오히려 좀 부담감이 덜해요. 뭐 예를 들어 손실 왕창 보더라도 또 뭐 돈 넣고 다시 또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실전 매매를 처음부터 하게 되면은 나중에 어느 정도 알게 되었을 때 돈이 다 떨어져서 못하는 경우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매매하실 때 꼭 처음에는 이론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모의 투자, 말 그대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의 투자를 해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원칙과 기준이 완성이 되었을 때 그때 실전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9번째, 이미 추세 발생한 종목 아쉬워하지 말고 다른 저평가 종목을 매매하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미 원웨이가 터졌어요. 예를 들어서 오일이 빵빵 다 터졌어. 그런데 이미 터진 놈들을 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안 터진 애들, 뭐 골드나 유로가 아직 터지지 않고 터지기 직전이다. 그럼 오히려 그런 종목을 대응을 하셔도 되고요. 10번째, 변곡점을 노리다가 물타기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 변곡점 매매보다는 추세 매매 대응하자. 그러니까 변곡점 노리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변곡점을 노리지만 이제 손절을 뭐 예를 들어 10틱이나 뭐 15틱이든 나의 원칙을 딱 잡아놓고 있으면 뭐 손절이 나가더라도 찾아올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거의 이런 분들은 손절 잘 안 해요. 변곡점 노리신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 하나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나중에 종가 고가 이렇게 마감돼 버리면 매도 때리다가 종가에서 다 털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변곡점 매매보다는 추세 매매 위주로 가시는 게 제일 좋다. 사실 변곡점 매매가 제일 확률이 낮아요, 승률은. 그리고 11번째, 손절은 생명이다. 칼같이 지키자. 자, 12번째, 잘 될 것 같아서 계약수를 마구 늘리지 말자. 처음에는 한 종목당 최대 2계약까지만 운영하자. 이런 분도 있어요. 그 모의로 매매하시다가 가디언으로 실전 매매 들어갔는데, 이분들이 못한 건 아닌데 알면서도 너무 과욕을 부린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2계약, 3계약 하다가 갑자기 막 10계약 하는 분도 있거든요. 또는 이제 5계약, 10계약 또는 20계약 이렇게 들어간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먹으면 다행인데 문제는 손절 나갔을 때가 관건인 거죠. 손절 나가면 이제 골로 가는 겁니다, 진짜. 그럼 다른 종목으로 2-3번 먹더라도 다른 종목은 물량이 적고, 예를 들어서 5일에 몰빵을 다 해놨더니 5일이 손절 나가고 이러면 커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오래 걸리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분산 투자 하신 거를 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5일에 2계약, 골드에 2계약, 뭐 유로나 엔화에 2계약씩 이렇게 그냥 배팅해 놓고 있는 거죠. 물론 체결이 안 되더라도 그냥 걸고 있는 거예요. 최대 맥시멈 계약수를 딱 잡아 두셔야 돼요. 물론 이제 들어갔는데 먹을 수도 있어요. 첫 판에 먹을 수도 있는데, 뭐 먹을 거 막 50개 들어갈 거 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매매했다가는 진짜 이게 한 방에 가니까 가급적 잘 되지만 더 잘 될 것 같아서 물량을 늘리지 마십시오. 한 달, 2달은 좀 지켜보시다가 늘리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디언 매매 팁 보는 거에서 간단하게 알려드렸고, 자, 잠깐 조금 쉬었다가 가디언 차트 2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